남편과 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사람을 바꿔 쓰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저도 바꿔 쓰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사람의 특성 자체를 오히려 잘 이용한다면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나처럼 감정적인 대화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만 사실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 그분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씩 대화를 해보는 것들을 시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이제 관계통장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좋은 말을 누군가에게 해주고 기쁜 말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 입금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잔소리라고 느낄 수 있는 것들, 조금 요구사항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피곤한 상태에서 또 요구사항이 늘어나니까는 출금된다라고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금액이 남아있을 때 출금이 되면은 그게 문제가 없는데 입금이 된 게 없는 상태에서 출금이 되면 단순히 이율이 센 게 아니고 정말 이율이 꽤 높은 이제 감정의 골로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입금 방법이 이제 칭찬이 될 겁니다. 칭찬. 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에서는 큰 일을 하고 크게 인정받는데 집에서는 작은 일처럼 느껴지고 작은 인정도 못 받을 때는 되게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에도 부탁을 정확하게 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입금을 확실하게 해주는 방식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화법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어려운데. 예를 들자면 네. 전구 갈아달라는 그런 네네네. 것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를 남편 입장에서는 회사적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 일이 금요일까지 데드라인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꼭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회사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이거 오늘 저녁 7시까지 좀 갈아줘. 저녁 되면 이제 여기 어두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좀 부탁해도 돼?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와, 플러스 갈고 나서 어머! 뭐 이런 리액션 있잖아요. 나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머 역시 불이 나. 역시 나는 전구 갈아준 우리 남편이 있어서 진짜 그렇지. 칭찬을 없었으면 어떡해? 이러고 네. 전구도 잘 갈아 자기. 못하는 게 없어? 골프만 잘 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게 없네. 일도 잘하고. 지금 사연자분 저희가 사실 뭐 과장되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듣고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엄마들끼리만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들인데 이제 남자들 말 들으니까 또 그런 것 같고 회사적 마인드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금, 출금 해가면서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아유 진짜 너무 다행이네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어주셔서. 맞아요. 저는 이제까지 우리 사연자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을 맞아요. 거라고 생각이 맞아요. 돼요. 그럼요. 그래서 더 노력하라고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거나 더 노력하라고 뭔가 방법을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또 남편에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또 아이에게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실은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이나 남편을 위해서라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잘하는 게 아이를 잘 성장시켰을 때 엄마의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이렇게. 자, 그럼 이 가정에 하나 제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모든 가정에는요, 심리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요. 우리가 남편이 경제적 컨트롤 타워를 하고 있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심리적 컨트롤 타워가 한 명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형태라고 생각이 돼요. 해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해야죠. 네,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셨는데 또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하면 훨씬 더 건강하고 편안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약간 제가 부족한 게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좀 공감해주고 좀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네네. 그러니까 큰애 좀 이렇게 얼굴도 막 이렇게 제대로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시간 있잖아요. 네. 네, 돌아와서 둘째와 엄마랑 셋이 같이 있는 시간에 요즘에 핸드폰에 보면 녹음 기능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에 나의 일상을 좀 녹음을 해보셔요.
그러면 내가 아이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스스로. 네. 네. 내가 그냥 생각만으로 이러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내가 그 단어를 들어보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아이들에게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시간 정도 또 녹음을 해서 그 얘기를 내가 들어보며 내가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들어보시게 되면 바뀌는 게 굉장히 더 빠르고요. 두 번째는 자주 쓰는 단어가 있고요. 내가 잘 써주지 않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엄마들이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저는 부적처럼 벽에 붙여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실벽, 화장대 같은 위에 아니면은 뭐 냉장고 이런 곳에다가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그러렴, 그러면 되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럼 내가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언어들을 덜 사용할 수 있도록 벽에다 이렇게 좀 붙여놓으셔가지고 나의 일상의 언어를 조금 바꿔보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은요, 실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과 짧은 시간으로도 아이들은 순수해서 금방 바뀝니다. 엄마가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아이는 당연히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한 마음과 표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요거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상의 언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